운명의 상대 혹은 운명의 짝이란 존재를 할까요?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결국 운명도 사람이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운명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의 선택권이란 없다, 일개 한 사람의 선택권이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양하죠. 이것은 똑같이 연애에 있어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요. 분명히 우리한테 자유의지, 선택권이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기도 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상대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실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몸매를 좀 예쁘게 만들고 싶거나 살을 빼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똑똑해지고 싶다거나 할 때는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살을 빼고 싶으면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던가, 아니면 좀 똑똑해지고 싶다 하면은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하면은 실제로 거기랑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내 이상형에 딱 맞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쵸?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더 예뻐지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이성을 만날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상형 시크릿, 연애 시크릿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상대의 그런 특징 같은 거를 리스트로 적어가지고 심상화를 하고 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고, 다만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심상화를 잘하시고 그런 시각화에 특화되신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이성이든 원하는 것을 다 끌어오실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운명의 상대를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기도 하면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성적인 끌림이에요. 내가 이 상대방을 이성으로 느끼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상대 남자를 만났을 때 불과 몇 초 안에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친구로만 남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남자인지, 이성으로 보이는지. 대부분 그러시지 않나요? 근데 이 느낌은 남자들이 조금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몇 번 만날 때까지 그런 여지를 준다면, 남자들은 거의 첫 만남에서 몇 초 상간에 바로 이 여자다 하는 걸 바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남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조금 더 빨리 이 사람은 내 여자다 라는 걸 캐치를 한다는 점, 여자보다는. 이러한 성적인 끌림, 상대방이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애초에 남녀 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 끌리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은 이 첫 번째 부분마저 간과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인데요. 특히 결혼을 하는 경우에 그래요.
연애에 있어서는 사실 이성적인 끌림으로 인해서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또 결혼은 사람들이 기준을 조금 다르게 두더라고요. 사실 결혼은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상대의 조건이 플러스로 더 붙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조건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결혼 생활이 빨리 흔들리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연애 상대가 갖춰야 할 점을 좋은 결혼 상대도 일단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지 좋은 연애 상대가 될 수 있는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좋은 결혼 상대가 될 수는 없어요. 막 어거지로 그렇게 해서 막 결혼을 한다고 해도 끝은 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좋은 연애 상대가 갖춰야 할 좋은 운명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 끌리는가,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가 잘 통해야 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볼 때, 이성과 계속 만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미 많은 분들이, 저 또한 그렇고요. 일단 좀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딱히 애쓰지 않아도 뭔가 잘 통하는 느낌? 그런 통하는 느낌이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만나면 대화를 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로 바라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대화를 해야 되고요. 같이 뭐 드라이브를 갈 때도 대화를 해야 되고요. 산책을 할 때도 대화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한 코드가 잘 맞고 말이 잘 통해야 둘은 좋은 연애 상대가 될 수 있고 운명의 상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가치관이 일치를 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연애도 그렇지만 조금 더 장기적이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관계에서 좀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뭐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아이를 낳을 건지 말 건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에 살고 싶은지, 뭐 아파트에 살고 싶은지, 주택에 살고 싶은지, 뭐 애완동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런 취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부터가 조금 더 깊은 관계의 연인들이 필요로 하는 깊은 관계로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과정인데요. 상대방에게 나의 본연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빠진 연애는 스스로도 괴롭고요. 왜냐면 항상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하니까요. 스스로도 괴롭고 서로가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에너지적으로 지금 상대방이 진실된 것인지 나를 속이고 있는지 무슨 척하는 것인지 다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표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진짜 내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과 충돌하지 않고 아름답게 잘 조화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그거를 잘 받아들인다면 그 관계는 운명의 관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더 거기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진짜 본 모습, 내면의 그런 약점들,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상대에게만 드러내면 되는데 그 원하는 상대 중 한 명은 그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운명의 상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운명의 상대와는 운명이라고 하면 평생을 생각하는 관계이잖아요. 사실 뭐 소울메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 드러낼 수 있어야지. 아니면 누구에게 드러내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아이같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약점 이런 걸 드러내는 상태일 때 이런 건 약간 그런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거절당할 위험, 아니, 거절당할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품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절당한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 이런 것에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가 사실 내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자주 느끼는 걸 좋아해요. 여전히 두렵긴 한데 여러분들께도 이런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상대방에게 나를 조금 더 꽁꽁 싸매고 나를 방어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다 열어놓고 내가 상처받을 위험, 버림받을 위험, 거절당할 위험 다 무릅쓰고 한번 드러내 볼 것이냐. 딱 그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스스로를 더 꽁꽁 싸매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한 번씩은 조금씩이라도 더 조금 이렇게 반대쪽 선택을 해보시면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애에 있어서 말이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삶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애 상대를 대할 때만큼 뭔가 급박한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연애를 하실 때 연애 상대에게 내가 조금 더 나의 본연의 모습을, 혹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 내 감정, 내 진심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습하는 것처럼. 그리고 계속 하시다 보면 여기에 좀 중독되실 수도 있어요. 되게 나름 재밌거든요. 재밌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연애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연애는 자기 자신을 보는 가장 좋은 도구이고 또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고 나의 확장, 나의 일부다. 내가 확장된 것의 일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내가 나의 진실된 모습을 오픈할 수 있느냐, 마음을 열 수 있느냐, 나를 방어적으로 꽁꽁 싸매지 않고 거절당할 위험, 버림받을 위험, 상처받을 위험 이런 거를 다 그냥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연애를 통한 성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성장을 가능하게끔 하는 상대방이라면 당연히 내 운명의 상대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 이 지구에 왔고 또 우리 의식의 본질 자체가 또 확장하는 것이고요.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는 성장의 길을 걷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의식의 성장을 도와주는 상대방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소울메이트인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솔직한 모습을, 내가 가장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상대방은 꼭 여러 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운명의 상대 단 한 명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더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남자가 조금 리드를 해주면 좋아요. 물론 이거는 상호 간의 감정 교류이지만 그래도 남성성과 여성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자가 조금 더 관계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끌어주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 에너지 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운명의 짝이라면 남자가 자연스럽게 리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관계가 물 흐르듯이 되게 쉽게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연애 단계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1단계는 그냥 동경하는 단계예요. 짝사랑이기도 하고요. 나는 저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몰라. 약간 아이돌과 팬 관계이기도 해요. 팬심에 가깝죠. 상호적인 그 어떠한 교류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서로 끌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끌리고 우리 되게 잘 맞다. 말이 잘 통한다. 이런 것들 있죠? 그 단계. 만나면 즐겁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이런 관계죠. 하지만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를 할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냥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정도의 만족을 해야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그 이상을 뭔가 요구하기는 조금 힘든 거죠. 약간 질투를 느끼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단계라 해야 될까요? 함께 있으면 즐겁지만 상대방이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사친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그러지 마! 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 그 정도가 약간 2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사귄다, 연애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상대방에 있어서 나의 그런 권리를 좀 주장할 수 있는 단계예요. 상대가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연락이 너무 안 되면 너 왜 그랬어? 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인 거죠. 조금 더 이제 즐기는 단계보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씩 생기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앞전에 1, 2단계와는 다르게 이 3단계부터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히 이제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한 인생과 이 인생이 함께 할 수 있는지까지 갑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이 3단계의 레벨에서처럼 서로 좋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어느 정도 권리를 주장하고 할 수 있어도 이 인생과 또 이 사람의 인생이 함께 갈 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연인으로서 말이죠. 연인 혹은 인생의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산다거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던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딱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는 갈 수 없는 게 약간 파트너십인 것 같아요. 이 사랑에 관한 4단계 이론은 매튜 허시라는 영국의 작가가 개발한 개념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을 차지하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아까 제가 말한 상처받을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버려질 두려움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3가지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본인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에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을 그러니까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이 받는 데미지를 줄이고 싶은 거죠. 상처받고 싶지 않고 나는 너무 애절하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려면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상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본인의 성장으로 이끌 수 없고요. 상대방은 운명의 상대도 아닙니다. 늘 그렇게 보험만 찾아다니면서 그런 선택을 하는 습관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상대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죠. 항상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너무 사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 나는 나한테 최선의 선택을 해줌으로써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일단 줄 수 있고요. 그게 일단 대단한 거고요.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는 것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외면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운명의 상대를 찾아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운명의 상대와 함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진실된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나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성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이 더 꼬이고 꼬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다른 선택을 하라,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이 상황이 나를 다시 원점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르마무처럼요. 어떠한 한 사람이 모두의 이상형일 수는 없고요. 어떠한 한 사람이 모두에게 운명의 상대일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4단계, 이걸 모두 만족을 하는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연예인을 보고서 이 사람을 너무 동경하고 한다고 해도 그 기본적인 사랑에서의 1단계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운명의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팬으로서 즐기면 되는 거죠. 이렇듯이 아무리 본인이 잘생기고 예쁘고 막 연예인처럼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운명의 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죠. 모두에겐 짝이 있고요.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운명의 상대를 알아보기 위한 첫 걸음은 진실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 본인 스스로한테 본인이 진짜 진실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든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뭐가 두려워서 이 사람을 멀리하고 있는지, 내가 뭐가 두려워서 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떠한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이 또 우리에게 세뇌시킨 어떠한 그런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거나 그 원하지 않는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돌이키기 힘든 그런 상황을 펼쳐낸다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할 것은 너무 막 미래를 예측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가장 확실한 투자,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투자잖아요. 그냥 매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실된 선택을 하시고요. 그 여러분이 매력을 느끼는 그 상대방에게 있을 때 한번 그냥 그 사람을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어 라던가, 이 사람은 분명 나를 가지고 노는 걸 거야 라던가, 이런 각종 의심들,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가 낮춰버리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도 다 선택이고 습관일 뿐이거든요. 생각도 습관이잖아요. 스스로가 조금 더 자격이 있고 조금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전제를 까시고 좀 자신 있게 운명의 상대를 선택하시고 자신 있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운명의 상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